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지혜로워진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앉았다가 일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아이고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상하다. 왜 그러냐? 이제 어느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은 몸이 굳는데요.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변화를 줄 때 이게 유연하지 못하니까 힘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 경직되는 거를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요즘 최신 그 의학지 이제 전문지에 많이 실리는 내용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이 몸에는 이 매트릭스라고 일종의 이제 이 세포를 담는 칩인가 봐요. 이 매트릭스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은 자꾸 굳어진다네요. 그래서 이 매트릭스가 경직되지 않게 이게 충격을 자꾸 줄 때 이 노화가 방지된다 그래요. 그래서 충격을 어떻게 주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제자리에서 다다다다다 하고 막 뛰면은 이 전신에 이 충격이 가해지고 그 참에 이 매트릭스가 조금 덜 경직되어 간대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 그 참 뭐 별로 힘도 안 들이는 것 같아요. 그게 하루에 3번씩 한 30초를 그렇게 다다다다 하고 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.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참조하시라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립니다.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래 우리 몸도 그런데 우리 마음도 이 경직되면은 화를 모면하기 어렵지 하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?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이제 저도 들은 얘기예요. 어느 그 대도시에 이제 그 강도가 어느 집에 가서 강도짓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좀 잘 사는 그 동네에 들어갔는가 봐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어느 집에 잠입을 했는데 잠입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마치 남편이 없더래요. 이 젊은 여자 혼자 아주 그 야리야리한 그 뭐 잠옷을 입고 혼자 있으니까 이 강도가 가서 이게 이제 물건만 그 강탈해 오면 됐는데 그만 음심이 도졌는가 봐요. 그래서 이제 남자도 없고 여자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강도가 그 여자를 이렇게 이제 겁탈을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젊은 여자가 얼마나 무섭겠어요. 그래서 이 남자를 피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쪽으로 이제 몰렸느냐 하면 베란다 쪽으로 몰렸는데 이 남자가 딱 덮치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그만 그 고층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. 그러니 고층에서 뛰어내리니 그야말로 뭐 박살이 나는 거지요. 근데 이제 마침 그 집은 남편이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인데 교육받으러 출장 중이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신혼 부부였는데 이 부인이 혼자 있다가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한 거예요. 자,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? 뭐 어쨌든 그런 일이 그 도시에서 벌어졌는데 얼마 뒤에 또 이제 다른 강도가 어디 이렇게 그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다가 어느 집에를 들어갔더니 그 집에도 이 남편이 없고 이 젊은 여자와 이 중학생, 이 조카인데 이제 조카 딸인데 조카와 둘이 있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강도가 그만 또 음심이 동해갖고 그 중학생 아이를 이제 덮치려고 막 하니까 이 중학생애는 얼마나 무섭겠어요.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막 그러는데 뭐 하여튼 이 남자에게 딱 잡혀서 이게 꼼짝 못 하는데 그때 이 젊은 여자가 뒤에서 이 강도에게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나도 남편이
이 부재중이어서 참 이렇게 쓸쓸하게 지내는데 저 겁에 질진 애랑 무슨 재미가 있겠냐. 내가 섹스를 알아도 내가 아니까 하려면 나랑 하자 이러더래요. 그러니까 이 강도가 하긴 듣고 보니까 이게 겁에 질려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 애, 그 애를 억지로 해봐야 뭐가 좋겠어. 그러니까 그래, 그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. 그래서 그 중학생 애를 팽개치고 이 젊은 여자를 이제 딱 붙들고 뭘 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또 잠깐만, 자,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, 저렇게 조카애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겠냐,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, 돌아가고, 나도 이게 남편이 부재중이어서 굶주리고 있으니까 우리 따로 만나자. 이 여자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강도가 이제 그 사이에 흥분이 좀 가라앉았는지, 듣고 보니까, 그래, 우리가 마치 짐승처럼, 겁에 질린 애가 보고 있는 앞에서 그게 뭐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, 하여튼 그날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. 이제 뭘 좀 들고 갔겠지요. 자, 그래서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이 여자가 이거 신고를 안 하고 이 여자가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.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남자도 이제 깔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주했는데 이 여자가 그 깔끔하게 차려입고 온 그 강도에게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, 자, 내 남편도 사회에서 되는 일이었고, 아주 힘겹게 살다, 그래도 목돈을 손에 쥘 양으로 저 망망 바다만 보이는 그 원양어선을 탔다. 그래서 지금 몇 달째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이 무태 사는 부인인 내가 남편을 그렇게 꼭 배반했다라는 게 참 그렇다. 그러면서 이 여자가 굳이 나여야 되겠느냐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강도가 이제 자기도 사회에서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막 그러니까 추락하다 하다 강도까지 갔는데 내 처지나 이 여자의 남편이 뭔가 사회에서 일이 안 풀리고 해서 망망 배만 바라보는 그 원양 어선을 탄 그 작자나 이 동질성을 이제 느꼈는지 그래 꼭 당신일 필요는 없지 이렇게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이 강도가 아마 다른 데에서 잡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이 법조계에서 참 말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. 한 여자는 자기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내려서 죽었고 이 여자는 그 순간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조카를 겁탈하려고 할 때 나랑 하자. 또 자기를 막상 겁탈하려고 했을 때 굳이 우리가 짐승도 아닌데 누가 보는 앞에서 꼭 그래야겠냐.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기고 또 그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가서는 우리 남편을 굳이 내가 이런 식으로 배반을 해야 되겠냐.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남편이 너무 딱하다.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이 두 여자가 너무 대조된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남편도 제법 주의가 있고 부유하게 살았고 학력도 많고 이 여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. 그렇더라도 이 위기에 대응하는 게 이 여자는 정말 고지식하고 그래서 뭐가 안 되니까 그냥 뛰어내려 죽었다는 얘기예요. 우리가 이 정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목숨하고 바꿀 일이냐는 얘기예요. 자, 거기에 비해서 이 여자는 막 경직되게 난리를 친 게 아니라 그때 아주 유연하게 이거를 도닥이어 가면서 이 위기를 모면했으니까
지혜롭기로 치면은요, 이 죽은 여자보다 이 여자가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얘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도 같고 안 드린 것도 같은데, 이제 저희 그 제자 한 명이 실종이 됐어요. 실종이 됐는데, 그래서 이 실종이 돼서 이제 부모가 뭐 실종 신고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몇 년 동안 이걸 못 찾았던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제 어떤 연쇄살인범이 잡혔어요. 근데 이 연쇄살인범에게 그동안 이제 미수 사건을 이제 막 들여대서 봤더니 우리 제자가 이 연쇄살인범에게 살해를 당하고 안매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 우리 제자가 밤늦게 택시를 타는 일이 생겼는데 그 아가씨가 혼자 야밤에 택시를 타는 일이 생기니까 이 기사였던 이 살인범이 그만 이 애를 이 겁탈을 하려고 하니까 이 겁에 질린 우리 제자가 거기에서 잘 이렇게 구슬리는 이 치모를 발휘하지 못하고 막 악을 쓰면서 욕을 해댄 거예요. 욕을 막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살인범이 자기도 성질이 나니까 그냥 거기에서 때려서 죽이고 그 안매장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뒤늦게 시신도 발견하고 그랬는데 안매장했던 시신을 어쨌든 이제 그 제자이니까 저희들 교수 또 학교 또 그 부모님 다 모여서 그 학생에 대한 미사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. 그때 이제 우리가 미사를 끝내고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제자가 참 딱하게 죽기는 했는데 그런 위기 순간에 그렇게 그냥 욕을 하고 소리 질러서 이게 될 일이냐, 응? 그런 위기 상황일수록 더 이렇게 유연하게 해서 다독이고 그 위기를 모면했어야 됐는데 너무 무지막지하게 고지식하게 응대했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 얼마만큼 유연하게 대응하느냐, 이제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살 길이 있다,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세상살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불행, 위기 이런 거를 맞이할 줄 우리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? 신치 같으면은 그 매트릭스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막 제자리에서 뛰는 식으로 어떤 충격을 주고, 이제 정신적 유연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,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시시때때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은 타인의 이야기 또 조금 더 성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듣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늘 대비를 우리가 해야 그나마 이 세상살이에서 닥쳐오는 위기를 그나마 조금 우리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요.